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인 부공장 5월달 첫 번째 개장일입니다. 5월 2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근로자의 날에서 하루 증권 시장이 휘장을 했습니다. 다양한 이슈가 나왔어요. 장세 자체도 보면 그 상승과 하락,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복합적으로 시세에서 주도주 파동 부분들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후퇴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좀 됩니다. 일단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약간 종목군들이 지금 확장이 되는 부분하고 새롭게 모멘텀 자체가 생기는 부분들, 그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월요일, 그 다음 지난주 가장 시장에서 핫했던 부분들은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5월과 6월달 계속적으로 이게 정상회담 부분들이 있으면서, 물론 이 정상회담의 진행 부분들은 정전협정 부분에서 평화협정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과정 중에 이 정상회담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주, 3주, 의외로 북미 정상회담 부분들이 빨라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시장에서 지금 그렇게 컨센서스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 판문점이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은 어차피 5월과 6월 달은 계속적으로 주도주 확장 부분들이, 거기에 뭐 경협 관련된 부분, 개성공단도 있고 철도 관련된 부분도 있고 유라시아, 그다음에 물류, 이거 관련된 자료 부분들을 캡처, 특히 물류 관련된 부분 2000년도 초반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우연찮게 제가 페이스북에서 봐가지고 여러분들 그 텔레그램하고 카카오톡에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어제 방송 녹음 부분도 올려드리면서 같이 올려드렸으니까, 물류 비용, 물론 기간이 상당히 오랜 지났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물류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지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판문점 얘기가 나오면서 저도 그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트럼프 노벨 평화상 주자고요. 평화상 가져가고, 그런 평화상을 원하는 게 자기가 재선을 원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드라이브를 상당히 빨리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의 요건 자체가 됐고, 그 와중에 중동은 지금 시끄러워집니다. 중동 관련된 부분도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별도 방송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중동 지역이 이란 핵협정 가지고 트럼프가 계속 흔들기 부분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5일인데 5월 10일 날이 1차적인 데드라인입니다. 그 전까지 계속적으로 시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발표 부분 나와서 중동 지역은 시끄러워진 만큼 이쪽이, 그러니까 저쪽이 마이너스, 뭐 이쪽은 플러스 효과 부분들하고 트럼프가 대외적으로 계속 뭔가 액션 부분들 하면서 올해 말에 중간 선거를 위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그에 대한 반사 효과도 우리나라가 남북 경협을 통해서 평화만 가져가자고 말씀드렸죠. 평화상까지 줘버리고 우리는 남북 경협 평화 부분을 가져가면 상당히 크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드라이브가 강해질 가능성 자체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판문점에서 진행한다는 의미 부분도 이게 상당히 압축적으로 진행된 회담 결과에 불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 어제 주간 핫이슈 첫 번째 방송 주말에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코스닥 벤처 펀드 관련해서 2조 근접되고 말씀드렸어요. 공모주의 추가 10% 배정, 사모펀드 1년 제한 등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집중이 좀 되고 있다는 거, 레디가 됐다라는 거, 준비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항상 보면 무슨 일이든 간에 무리를 하게 되면 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방송 부분들 진행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제일모직 상장도 마찬가지, 제일모직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 이건희 씨가 병상에 누워있은 이후부터 모든 케이스가 다 그랬어요. 이재용 씨 기억나시죠? 삼성 이재용이 어떻게 지분 구조 부분들 만들었는가,
특별 방송을 통해서 한 3회 정도 분석을 해드렸어요. 처음부터 다 이런 비리로 시작했던 이재용이 60억 자금이기 때문에, 특히 이건희 씨가 병상에 누워있는 그 이후부터 어떻게든 지배구조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무리수를 좀 뒀었고, 이 정부에서도 법까지 개정을 하면서 상장 요건 부분들을 바꿔줬고, 실제적으로 바꿔줬어요. 안 되는 건데 상장 요건 부분들을 완화시켜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그 표면적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건 절대 아닌 건 아니에요. 그것은 상당히 무리수를 좀 뒀기 때문에 거기에 한 무리수가 조금씩 계속 터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지금 작년 3, 4분기, 4, 4분기 동안 계속 코멘트를 드렸던 부분이 계속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 중간중간에 단순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우리가 전에 시세보다는 약세이지만 추세 자체는 박스권 부분들 하거나 이렇게 조금씩 추가 하락 부분들 진행되거나 하는 부분들이지만, 최근에 시장에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극점 부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좀 많이 묶여 있는 것 같은 느낌 부분들이 많이 좀 있어요. 작년 3분기, 4, 4분기 여러분 허리 종목권들을 사두셔야 된다는, 그 매매를 하시더라도 이쪽 부분이 좀 더 안전성이 높다라는 얘기 들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회계 위반 가능성, 회계 위반으로 일단 잠정 결론 부분들이 나왔고, 뭐 추후에 최근에도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가 나왔었죠. 한미약품인가요? 그쪽 회계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정산이, R&D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빌미이기는 합니다만은,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좋다더라, 여기가 좋다더라 하면서 그쪽에 계속 쏠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메인으로는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외 산업재라든지 남북경협이라는 이쪽에 새롭게 시장의 주도주 섹터 부분이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과거 작년 재작년에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군들, 아마 이 사이클이 나중에 지수 3000 뭐 4000 갔을 때 똑같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래왔어요. 시장에서 너도 나도 좋다더라 하면 그때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고점 잡아서, 왜? 그건 확인이 됐죠. 시장에서 그 다음에 주가 움직인 부분들로 뭐 30% 100% 올라간 거 눈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방송에서 그걸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이 생기는데, 지금은 이쪽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그 눈으로 보여주는 수치라든지 차트상으로 보여주는 게 없죠. 그러니까 거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이클은 지금은 허리 종목군들이 계속 인플레이션 시대 부분들에서 상승 사이클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거는 보이지 않아요.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그때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차트하고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지금은 이쪽 종목군들이 계속 워밍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뚝배기처럼 계속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부분들은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그 벤처펀드 관련된 부분도 계속 코멘트 드렸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많다. 단 주도주 섹터 부분들, 여러분 선택 부분들 항상 마찬가지죠. 선택 부분들을 잘 하셔야 되는, 왜? 지금 수급 자체가, 모멘텀 자체가 큰 게 생겼기 때문에 수급이 거기에만 집중이 지금 계속 좀 되고 있어요. 계속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코멘트를 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좀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2위 올라설 가능성 부분들이 좀 있고, 두산중공업은 지금 최근에 많이 움직였죠. 원전 수주하고 남북 경제협력. 달러 인덱스도 여러분도 한번 다시 코멘트를 드리겠지만 87, 94선에서 87선, 90선 하회를 말씀을 좀 드렸고, 그 흐름대로 갔죠. 87선에서 지금 92선, 다시 달러 강세 부분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달러라든지 유가의 움직임을 뭐 100%는 없겠지만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그건 쉬운 능력은 아니에요. 왜? 거기에 모든 정세 자체가 다 포함이 됐어요. 거의 완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 여러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두산중공업이 원전 수주하고 남북 경협,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여기서 뭐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94, 95 정도까지 이번에 움직인다고 하면 그 정도 폭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 지수 자체도 반등 부분들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시고,
그 다음에 중국의 디디 추싱이 31개 완성차 업체하고 2028년 전기차 1000만 대 보급을 결정을 좀 했습니다. 이 한 줄의 의미가 상당히 커요. 왜? 온라인 우버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차량 공유 업체들이 이번에 기존의 자동차 생산하는 업체들이 하청업체가 된다는 의미가 저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31개 완성차 업체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자동차들은 작자 업자들이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 부분들을 했다 하면 이 트렌드가 이제 공유업체가 물건을 생산을 주문을 하고 완성차 업체들은 이걸 생산을 하는 하청업체의 의미 부분들이 점점 확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하고 차기 OLED 아이폰 부품 확장 부분이 4개에서 공급이 확정이 좀 됐고 그 다음에 엘리엇 삼성 합동 ISD 착수 부분들 들어갔고 서울반도체 1분기 매출이 2,800억, 영업이익이 172억 정도 결정이 좀 됐습니다. 실적과 모멘텀이 공존하는 장세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종목군 섹터는 쉬어가고 시장에서 주도주 흐름 부분들에서 다소 퇴색할 수 있는 움직임 부분들인데 코스피는 4차 산업,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산업체 사이클의 인플레이션 상승이 메인 주력이에요. 이거 하루아침 벗어지지 않아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오랜 시간에 흐름이 계속 긍정적인 영향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코스닥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분들 순환매 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남북 경협 관련된 분들까지 같이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는 흐름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약 쪽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 부분들은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들으면서 3천 어려울까요? 나중에 무엇이든 간에 주식이나 주식 투자 부분들은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그린 부분들을 그려놓고 그런 가능성, 실적 증가에 대한 가능성, 모멘텀 증가에 대한 가능성 이런 걸로 인해서 주도주 흐름 부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지 모두 다 너도 나도 좋다고 해서 투자 부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5월 2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